일주일 동안 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11강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parent 3예요. 자, 우리 parent 3는 parent 1, parent 2와 다른 점은 뭐냐? have you, blah blah, 즉 과거 분사 앞에 뭐가 붙게 되냐면 의문사들이 붙게 돼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Why have you been avoiding my calls?예요. 왜 너는 뭐 했니? 라는 얘기죠. 근데 avoid예요. avoid는 피하다죠. 그러면 왜 내 my call이니까 전화를 피하고 있는데 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무슨 시제예요? 첫 번째 문장이 현재 완료 진행형. 우리가 진행형 하면은 현재 진행형만 퍼뜩 생각이 나시잖아요. 근데 영어는 시제가 세분화돼서 현재 완료에서 진행형까지. 아우 죄송해요. I'm sorry. 현재 완료 진행형까지 있어요. 그럼 여러분 현재 완료랑 현재 진행형이랑 어떻게 다를까요? 그쵸? 현재 완료는 과거서부터 현재까지를 쭉 본다면 현재 완료 진행형은 이게 더 계속되고 있다는 것까지를 조금 더 강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형으로 피하고 있다는 얘기죠. When have you worked in a team이에요. 너는 팀 안에서, 그쵸? 이너 팀이니까 팀에서 언제 일해봤었어? 라는 얘기죠. Where have you been hiding lately? 자, 우리 lately 하면은 최근에, 요새,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새 어디에 숨어 있었어? 이게 또 마찬가지죠. 세 번째 문형이 마찬가지로 현재 완료 진행형.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숨어 있었냐라는 얘기죠. What have you been doing? 너 무엇하고 있었어? 라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 현재 완료 진행형. How have you been? 어떻게 지냈어? 라는 얘기인데요. 이거 언제 써요? 안부인사. 우리가 옛날에는 안부인사를 뭐라고 했어요? How are you? 조금 더 지나볼게요. How are you? 아이고,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랑 how are you doing이 어떻게 달라요? How are you는 그냥 어떻게 지내라는 뜻이라면 How are you doing? 그러면 이게 현재 진행형이죠. 어떻게 지내고 있어? 그래서 현재 상태를 조금 더 강조해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요새는 안부 인사를 어떻게 하냐? How have you been을 써요. 과거서부터 나랑 헤어진 그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냐? 라고 해서 현재 완료를 쓰죠. 그럼 이게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How are you는 그냥 뭉뚱그려서 어떻게 지내? 라는 뜻이야. 근데 How are you doing? 그렇게 되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라면 How have you been? 하면 나랑 헤어진 그 시점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냐? 쭉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이죠. 그래서 이 회화책을 보셨을 때 How are you? 그러면 만든 지가 좀 진짜 오래된 거야. 근데 How are you doing? 하게 되면 그거보다는 조금 덜 오래된 거지. 그 다음에 요새 만든 거는 How are you? How have you been? 이렇게 써서 현재 완료를 쓴다. 이건 최근 회화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Why have you been avoiding my calls? When have you worked in a team? Where have you been hiding lately? What have you been doing? How have you been?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have 다음에 you니까 have you.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게 패런 1, 패런 2와 패런 3가 들린 게 의문사들이 앞에 붙었죠. 그래서 문장의 끝은 다 내려가 주셔야 돼. 자, 그 다음 worked예요. 그래서 ed 발음 규칙 변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 하셔도 되는데 뒤에가 in이 나왔죠. 우리가 또 쓰여져 있는 건 다 아시겠다는 분 계셔. 얼마나 다행이야. 뒤에 모음이야. 넘길게요. worked in. 그랬더니 뒤에 어가 기다리네. 다시 n을 넘길게요. worked in a team.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 여러분 앞에서도 have, how를 썼어. 근데 뒤에도 또 how를 썼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의문사가 6개잖아요. what으로 시작하는 게 5개야. why, who, when, where, what 이렇게 5개고 h로 시작하는 게 하나야. how 있죠. 그런데 얘네들은 시작하는 철자가 하나로 묶이고 얘는 철자가 달라서 따로 묶이는 따로 분리하는 것도 있지만요. 또 다른 점이 있어. 이 W로 시작하는 5개는 뜻이 다 하나로 모여져요. 근데 how는 뜻이 또 2개야. 어떻게? 얼마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게는요. 뒤에가 비동사 내지 조동사, 얼마나는 뒤에가 형용사 내지는 부사. 그리고 얼마나로 쓰이게 되면 형용사나 부사가 같이 움직여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여기다 쓸게요. 자, 여러분 얘는 뒤에 얘 같은 경우 have가 나왔죠. 이 have는 가지다의 have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의문문을 못 만들지. 근데 의문문을 만들었잖아요. 패런 1, 패런 2에서 이건 조동사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겠죠? 근데 얘는 볼게요. much가 나왔죠. 이거는 얼마나야.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로 how가 쓰이게 되면 보통 짝꿍으로 움직여. how much, how many, 그 다음에 how long. 이거는 기간, 시간을 묻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how often. 이건 뭐지? 횟수 물어보는 거지. 얼마나 자주. 마지막으로 how old. 나이 물어보는 거죠. 얘네들은 이렇게 다 같이 짝꿍처럼 뒤에 다 달고 다녀요. how much니까 이건 보통 셀 수 없는 아이들이 나온다는 거지. 얼마나 많이 drun이에요. drun은 뭐다? 드링의 과거분사. 얼마나 많이 마셨어. 근데 원래 이 드링이 이제 마시다라는 동사인데 얘가 성인이 보는 책에서는 술을 마시다 까지 가실 수 있어요. 오늘 밤 얼마나 많이 마신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How much have you drunk tonight? 자, 그 다음 여기서는 이제 오늘 밤이라고 쓰였는데 tonight이 오늘 저녁이란 뜻도 있습니다. 요새는 오늘 저녁으로도 쓰여요. 자, drunk가 맞는데요. dr 사운드죠. 그래서 drunk. 그 다음에 주렁이 NK인데 뒤에가 tonight이죠. 그래서 두 번째 자음 K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 제가 천천히 해보면 How much have you drunk tonigh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parent 4예요. 여러분, parent 4는 또 뭐가 달라졌을까? 그치. 우리가 parent 1, parent 2, parent 3에서는 how, 그러니까 have you 해서 you 주어를 썼어. 그런데 parent 4에서는 주어가 바뀌어요. have I, 그 다음에 have we. 주어가 바뀌었다는 얘기야. 뭐 하십니까? 였다면 이제는 제가 뭐 했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Have I ever lied to you? 내가 너에게 거짓말한 적이 있어? ever가 들어갔으니까 이건 경험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parent 1에서는 ever가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경험을 확실하게 나타내 줬는데 parent 2에서는
에버가 들어가지 않고서 우리가 에버가 안 들어가도 경험을 말할 수 있고요. 아니면 경험용법이 아닌 완료용법으로 뭐 했어? 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를 페넌트에서 배웠죠. 자, 그 다음 Have I told you lately that I love you? 내가 최근에 너한테 사랑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 told 나왔어요. told는 텔의 과거 분사죠. 그러면 텔은 말하다, 이야기하다죠. 그러면 우리 말하다, 이야기하다는 텔 말고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 왜 텔 동사를 썼을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에게 말한 적이 있냐는 얘기는 전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한테 말을 전한 적이 있니? 너한테 알려준 적이 있니? 라는 의미를 하기 때문에 텔 동사를 쓴 거예요. 여러분, 텔 동사는 단순히 말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전달하다, 알려주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Could you tell me where the restroom is? 하게 되면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라고 얘기할 때 그래요. 알려주다라고 해서 teach를 써도 되는데요. teach는 잘 안 쓰여요. 텔 동사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알려주다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Have I ever offended you?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보면 offend라는 단어가 나왔죠. offend 하게 되면 기분 상하게 하다예요. 내가 너 기분 상하게 한 적이 있어? 에버가 다시 나왔네요. 자, 이제 요번엔 또 주어가 바뀔 거야. 위로. Have you met people somewhere before? 전에 어딘가에서 우리 만난 적이 있나요? Have we ever heard the whole story? 전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라는 얘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Have I ever lied to you? Have I told you lately that I love you? Have I ever offended you? Have we met somewhere before? Have you ever heard the whole story? have 다음에 I죠? 연음하셔서 have I, 나이드가 맞아. 그런데 뒤에가 규칙 변화를 해서 id인데요. 뒤에가 to가 나왔네. D랑 D랑은 사촌이죠? 앞에 D 안 할 거예요. lie to you. 그래서 have I ever lied to you? 이렇게 될 거예요. 두 번째 문장 told 다음에 you니까 연음할게요. told you. that 다음에 I니까 연음하면서 약화할게요. that I. love 다음에 you니까 연음할게요. love you. 그러면 have I told you lately that I love you?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offend 다음에 ed가 붙었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 그치? td의 단어로 끝났을 경우 뒤에 ed를 붙이게 되면 ed죠. 그래서 offended예요. 그런데 D 사운드 앞이 N 사운드고 N 사운드 앞이 모음이고 D 사운드 뒤에가 모음이네. 그럼 위치상 N이 강하고 D가 약해요. 그래서 아예 D 발음을 안 할 거야. offended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D 발음을 안 해도 돼요. 규칙 변화는. 그쵸? 근데 제가 이거 짚어드린 거는 보통의 ED 발음과 다르기 때문에 짚어드린 건데 안 하셔도 돼. 그러면 offend you 이렇게 해주셔도 돼. 그 다음 나는 쓰여져 있는 건 다 발음할 거야. 그러면 D를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돼. 그런데 ED를 붙였기 때문에 offended you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응?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 N이 더 강하고 D가 약하다고 했죠? offended you 이렇게 해주시면 돼. 그러면 have I ever offended you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마지막 문장 볼게요. heard 다음에 더가 나왔어요. th 이 발음 기타 발음이에요. 자, D 발음과 기타 발음은 비슷해요. 앞에 D 안 할 거예요. heard the whole story. 자, 스토리가 맞아. 그런데 S 사운드 뒤에 무성이니까 story. 자, 그래서 have you ever heard the whole story? 이렇게 되겠죠? 자, 함께 알아두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이 전에 여기 와본 적이 있는지고 물은 경우야. 이거 뭐지?
Have you ever been here before? Have you ever been here before? 여기 와본 적 계세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랬을 때 대답은 어떻게 한다? 이 have가 조동사기 때문에요. 대답은 두 개야. 긍정대답과 부정대답. 그래서 No 이러면 부정이잖아. 안 왔다는 얘기죠. This is my first time in America. 이번이 미국의 첫 번째 시간이에요.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이 미국 첫 번째 방문이에요.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yes야. 그럼 긍정이야. 그럼 와본 적이 있다는 얘기죠. Yes, I came here last summer. 지난 여름에. 선생님, last는 마지막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름은 해마다 와요. 마지막이 없어요. 마지막이 있다면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서 마지막이 되겠죠? 그런데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서 마지막이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쵸?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말을 해요. 그쵸? 그래서 이 계절과 같이 last를 쓰게 되면 그거는 지난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난 여름에 여기에 왔어요. came은 원형이 아니죠. come의 과거형. 자,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No, this is my first time in America. Yes, I came here last summer. 자, 여러분, this 다음에 is예요. 연음할게요. This is first time 다음에 time이에요. STT니까 두 번째 안 할 거예요. first time. 그러면 No, this is my first time in America. 자, 우리 두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보다 짧죠? 근데 여기 컴마가 있어요. yes 다음에. 그럼 원래는 컴마에서 쉬어줘야 되죠. 근데 비교적 문장이 길지 않기 때문에 S, yes의 S를 I로 넘길 거예요. Yes, I came here last ST summer. 다시 S. STS니까 두 번째 생략. last summer. Yes, I came here last summer. 이렇게 될 거고요. 질문 들어갈게요. 이 LAST는 어떻게 발음하세요? last로 읽으셔도 되고 last로 읽으셔도 돼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지난은 last고 마지막은 last라고 하시는데 아니야. 지난이 됐던 마지막이 됐던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 last라는 단어가 동사로도 쓰여요. 무슨 뜻이야? 지탱하다, 유지하다. 그래서 어머님들 쓰시는 화장품에 last가 많이 들어가요. 그랬을 때는 지난 마지막은 아니겠지. 화장품을 하는데 지난 뭐를 한다. 그러면 과거인데 그럼 누가 그걸 쓰겠어. 이걸 쓰면 지난 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된다. 이 화장품 쓰면 마지막 된다. 그럼 누가 그 화장품을 쓰겠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지탱하다, 유지하다. 어떠한 효과를 계속 유지시킨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 전에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한국말로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마지막의라는 게? 그쵸. 순서상 맨 끝이잖아. 순서상 맨 끝이라는 건 뭐야? 가장 끝이라는 뜻이죠. 최상급이야. 마지막의로 쓰게 되면 last가 최상급이라는 얘기예요. 자, 회화문 파트 1 볼게요. Sally doesn't answer her cell phone. 여러분, 대답을 하지 않는다. 전화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뭐예요? 전화가 기계인데 어떻게 대답을 해요? 그쵸? 여기서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누가 전화를 받았어요 라고 할 때 우리가 동사를 뭘 쓰냐면 answer 동사를 써요. 대답을 했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셀리가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아요죠. doesn't answer는 where is she? 그녀 어디 있어요? 자, 우리가 where is 블라블라 하면은 이거 무슨 뜻이에요? 100% 이렇게 물어보면 뭐냐면 장소를 찾을 때 쓰신대요.
장소를 찾을 때만 쓰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 못 찾는 거야. 사람이 어디 있는지 찾는 거잖아요. 사람 찾을 때도 써요. 또 있어요. 세 번째, 사물 찾을 때. 여기 지금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자, 내 전화 어딨어? 그거 영어로 어떻게 해요? Where is my cell phone? 이잖아요. 그쵸? 그때 그거 뭐 하는 거야? 사물 찾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 Have you tried her home number? 집으로 전화해 봤어? 라는 얘기죠. try, 시도했냐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She knows we are here, right? 그녀가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 알아. 그렇지? 라는 얘기죠. 이거 이 문장의 종류가 뭐예요? 그렇지, 부가의문문이야. 부가의문문이 뭐야? 원래는 평서문인데 뒤에 의문문을 부가적으로 붙여준 거죠. 그래서 옛날에 수업 시간에 어떻게 배우셨어? 앞에가 긍정이면 뒤에는 부정, 앞에가 부정이면 뒤에는 긍정, 이렇게 만든다고 했죠? 조동사를 쓰면 조동사, 비동사를 쓰면 비동사. 근데 이거 따지다 보면 외국인한테 말도 못 붙이고 외국인은 지나가요. 그쵸? 그래서 어떡하냐? 여러분들이 보시는 회화문에서는 단 하나의 단어를 써서 부가의문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는 뭘 썼냐? right을 쓴 거야. 그럼 여기서 right은 무슨 뜻이냐? right은 명사, 형용사, 부사가 다 되죠? 여기서는 무슨 뜻이에요? 형용사. 맞은, 옳은,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근데 회화문에서 부가의문문을 만드는 경우는 이렇게 right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있어요. 한 단어. 그치? 오케이. 또 있어요. 허라는 감탄어가 있어요. 그걸 써주시면 그래? 라는 부가의문문이 돼요. 자, 그 다음 또 보셔야 될 게 있어. 부가의문문은요, 억양이 두 개예요.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는데요. 올라갈 때는 뭐야? 대답을 요구할 때. 즉, 긍정, 부정의 대답을 요구할 때는 올려주시면 되고요. 내 말의 확인, 내 말의 강조, 대답 필요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밑을 내려주시면 돼요. 자, 그녀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 알지? 그렇지? 라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니까 I think so. 그런 것 같아. 이거는 뭐야? 긍정 대답이에요? 부정 대답이에요? 긍정 대답이죠? 그래서 이거는 올려주시면 돼요. I left a message anywhere. 어쨌든 내가 메시지를 남겼어. 여러분, left는 원형 아니에요? live의 과거형이죠? 여러분, live는 또 뜻이 두 개야. 어떤 뜻? 떠나다가 있고 남겨두다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구분하세요? 바로 옆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바로 옆으로 장소, 교통수단이 나오게 되면 떠나다. 바로 뒤에 사람이나 사물이 나오게 되면 그것은 남겨두다. 바로 뒤에 뭐 나왔어요? 메시지라는, 그쵸? 메시지인데 이거 뭐예요? 사물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남겨두다. 그 다음에 anyway는 무슨 뜻이야? 어쨌든 내가 메시지를 남겼어. He'll be here. She'll be here. 그녀는 여기에 올 거야.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Sally doesn't answer her cell phone. Where is she? Have you tried her home number? She knows we are here, right? I think so. I left a message anyway. She'll be here.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허가 나왔죠? 허는 뭘까요? 여기서 소유격이잖아요. 여러분, 소유격 대명사는 강세를 못 받아요. 더구나 얘는 뭘로 시작해요? 약한 철자 H로 시작하죠? 그래서 이거 비교적 문장이 길 편은 아닌데요. 이거 그냥 끊지 않고 한숨에 쭉 가려면 뭘 하냐?
H 발음을 하지 않고요. 앞에서 answer라는 단어를 혼자 단독으로 할 때는 R 발음이 정확하게 살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뒤에가 단어가 나오면서 보통 모음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되면 R 사운드가 넘어가면서 살아요. 그래서 H 발음을 하지 않으면서 R 발음을 넘겨서 answerer 이렇게도 발음을 합니다. 그 다음에 is 다음에 she죠. S와 SH가 비슷하니까 앞에 S 하지 마세요. Where is she?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Where is sh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try는 규칙 변화입니다. ed 발음 하지 마시고요. 자, have 다음에 you니까 연음하시고요. 자, 그래서 try her home number. 근데 여기서도 허가 소유격이죠. 어떻게 하느냐? H 발음을 안 하고 D 발음을 또 넘겨주는 방법도 있어. try the home number 이렇게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left 다음에 어죠? 그냥 연음 할게요. left. 그 다음에 우리가 메시지 하는데요. 그건 올바른 발음이 아니고요. SSH나 SH에서 A 발음은 에 발음이 아니라 E 발음입니다. 메시지. 이렇게 발음되는 거, 이렇게 발음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게 뭐 있어? sausage죠. 소세지가 아니고 sausage 해갖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발음입니다. 자, she will의 줄임말 우리가 she ill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축약형은 뒤에 단어가 꼭 나오기 때문에 더 모음을 묵음처럼 아예 빼주세요. she'll be, she'll be, she'll be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she'll be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전에 여기 와본 적 있어를 영어로 써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문장 써주시는 겁니다. Today's quiz. 자, today's 팁입니다. Don't take it too hard예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 take hard 하게 되면 뭐뭐에 괴로워하다, 속상해하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hard가 무슨 뜻이 있어요? 힘든, 어려운 이란 뜻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to는 무슨 뜻이다? 너무. 근데 to는 역시 또한 아니에요. 그건 맨 끝으로 들어갔을 때고요. 문장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너무야. 그래서 너무 속상해 don't잖아. 하지 마.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Don't take it too hard. take 다음에 it이니까 연음할게요. take it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don't take it too hard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